네, 이분은 르동입니다. 네, 아주 샤프하게 생겼죠. 네, 젊었을 때의 르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르동에 대해서 물으면은 특히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아마 대부분 모릅니다. 르동을 물으면 아마 우동으로 아시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일본에 가면요, 우동이 아니고 르동입니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어감이 강하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드가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르동은 40년대, 1840년대. 네, 드가가 1830년대, 이분이 1840년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916년, 17년 이때 르동이 죽었죠. 이거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림 보면은 네, 이렇게 초창기 때 바위에 기댄 스핑크스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저 어두운 면이 강하죠. 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그림이고요. 네, 키클로페스라는 그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눈 가진 그 거인, 그걸 그린 겁니다. 네, 두 팔을 벌린 여인의 흉상이라는 그림이고요. 네, 신비적인 대화. 네, 그림 참 아름답습니다. 네, 인물화 중에 르동이 그린 것 중에 대표적이죠. 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검은색으로 인물 표현을 한 거 느껴지죠. 르동은 검은색, 특히 어두운 색을 잘 표현했습니다. 성녀의 배라는 르동의 버터플라이죠. 나비들. 색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한 거. 완전히 흑백이죠. 제가 봤을 땐 초창기 때 이렇게 색을 여러 개 하지 아주 컬러풀하게 이렇게 쓴 거하고 완전히 극과 극의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오안네스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표현하면서 거의 목이 잘린 그런 지금 그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혹은 성당에 들어가서 어느 한 부분, 특히 유리창에 그려져 있는 어떤 실루엣 같은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인드 글라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색의 그 표현이 아주 섬세합니다. 그야말로. 잔느사르, 인물화의 표현. 오르페루스의 죽음. 색 정말 아주 화려하죠. 아주 색 자체가 환상적입니다. 그야말로. 바닷속의 그 환상적인 모습. 초창기 때 그 신화 같은 거 아주 그 색을 그야말로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죠. 아폴로의 3륜차. 신화에서 나오는 아폴로의 3륜차. 이 말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아주 역동적이죠. 르동의 또 다른 그림. 거의 생략했죠. 얼굴 같은 거, 모습.
좀 더 확대해서 색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몸 자체를 표현하는 모습. 좀 전에 보면 르동의 사인이 나오죠. 네,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이런 그림을 확대해서 보고 또 느낌을 또 색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하고 정말 달라졌죠. 예전 제가 보던 책으로 봤을 때하고 느낌이 또 틀리죠. 르동의 꿈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르동을 몰라도 이 그림은 거의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주 뭐 단순하게 그린 것 같으면서도 글쎄요, 뭐라고 표현하기 아주 어려운 느낌입니다. 섬세한 그 선에 네, 이것도 대표적이죠. 붓다, 석가모니, 네, 보리수의 배거 석가모니. 르동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대부분 서양의 그림들 보면 그리스 신화 혹은 뭐 성경의 얘기, 어떤 전통적인 서양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르동이 이런 붓다, 네, 석가모니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요. 네. 아폴로, 네. 네, 이런 일종의 상상의 그림이 있죠. 오안네스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도 아닌 뭐 상상 속의 그림입니다. 네, 조르주와 용이라는 그림이죠. 네, 뭐 가운데 용. 네. 조르주는 이제 4세경에 순교한 성자의 이름입니다. 성조르주라고 그러죠. 네. 이건 켄타우루스와 용이라는 그림입니다. 신화에서 많이 나온 말과 사람이 합해진 페가수스. 이 그림도 많이 알려졌죠. 그리스도의 그림. 르동이 그린 거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뭐라고 환상적이면서 색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흑백으로 거의 뭐 검정으로 모든 걸 표현했습니다. 네, 이런 뭐 거의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그림도 있고, 네, 순교자의 머리라는 이런 보기에 조금 그런 그림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찬이라는 그런 그림이죠. 녹색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색을 여러 가지 많이 써서 아주 색채가 아주 뭐 그러면서도 전체가 녹색이 느끼 나면서 편안합니다. 아주. 네, 르동이 이제 많은 꽃그림을 남겼는데 제가 특히 르동을 좋아하는 그림이 이런 꽃그림입니다. 네, 특히 말년에 이런 꽃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병에
들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꽃을 꽂아가지고 또 다른 꽃 그림이죠. 전 개인적으로 르동의 이런 꽃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화병에 이렇게 들꽃이나 여러 가지 꽃을 꽂아서 그야말로 사진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의 색채. 비너스의 탄생. 여러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죠. 르동은 특이합니다. 아주. 비너스의 탄생, 오르페우스, 로제와 안젤리크. 또 하나의 대표적 그림이죠. 판도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습니다. 뉴욕에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르동이 많이 그린 그림, 아폴로, 말들하고 그 밑이 그려져 있는 게 용입니다. 용. 아폴로의 그 말하고 밑에 용하고 포로가 된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고요. 꽃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르동 말년에 특히 많이 그렸죠. 양귀비를 그린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르동의 그림 중에서 흰 요 꽃병하고 위에 화려한 꽃하고 아주 대비가 아주 확 되죠. 정말 화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확대한 거고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이런 꽃 그림. 르동의 꽃 그림 보고 있으면 아주 그 화려함, 그 자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르동이 1912년에 그린 거죠. 나비를 그린 건데 전체적인 느낌 너무 좋습니다. 르동. 밑에 무사죠. 사무라이가 그려져 있고 밑에 그 다음에 화려한 꽃 그림. 이것도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죠. 그 석가모니를 그린 그림 붓다. 다시 한번 약간 책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좋습니다. 아주. 르동의 또 다른 꽃 그림이고요. 르동이 말년에 하여튼 꽃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화병에 꽃 꽂아 놓고 르동의 꽃 그림 인상주에 하가면서 르동의 한참 때의 모습이죠. 르동이 1900, 제가 알기로는 16년인가 그때 죽었고 드가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르동이 소년 시절
보냈던 그런 집이고요. 보르도라는 유명하죠. 뭐 프랑스에서 포도주로. 네. 네, 1916년 죽기 직전에 르동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간략하게 르동 그림 한번 살펴봤습니다.